그냥 교수면 교수인 거고, 직업이. 근데 그 와중에 정말 제자를 자립을 할 수 있게, 밥벌이 할 수 있게 가르쳐주는 은사님이 있는 거고, 그 와중에 기회를 딱 그 이해관계랑 그 타이밍에 맞춰서 주는 사람이 있다. 안녕하세요. 유나을리 이동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젊은 날의 인생에서 정말 인생의 은인을 찾는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은인이죠. 정확하게. 발음도 어려운데, 굉장히 찾기 어려운 사람이죠. 아무리 인간이 잘났다 그래도,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각자 도생을 엄청 외치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순간에는 누군가 탁 끌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인생의 꽃을 필 수 있는 거고.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전국 의대 학부모 연합에서 이제 무슨 세미나 같은 걸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배장환 선생님이랑 이주영 선생님이 이제 강연을 하는 거를 좀 보면 좋겠다고 누가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사실 저는 제 지인도 물어보지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음악 아니면 제 유튜브밖에 안 봅니다. 예, 유튜브에서 다른 유튜브 안 봐. 그냥 저는 기사만 보고. 왜 다른 유튜브를 보면 이제 제 유튜브를 이제 운영하는데 약간 스포일 될 수 있고, 아무래도 카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봅니다. 다른 사람 거는. 제 거만 봐요. 피드백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전국 의대 학부모 연합에서 얘기 나오는 배장원 선생님이랑 이주영 선생님의 강연을 쭉 보니까, 거기서 좀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배장원 선생님이 인생의 사부를 찾아라, 이 스승님을 찾아라는 얘기죠. 이주영 선생님은 그 바로 연이어서 지금 인생의 사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찾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입장은 누구 믿지 말고 어차피 안 가르쳐 주니까 각자 도생으로 네가 유튜브 보고 배워라, 이 입장인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부, 인생의 스승님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내리는 거잖아요, 지금. 배정원 선생님은 찾아라, 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이주영 선생님은 찾는 게 아니라 본인이 연락하고 들이받은 다음에 만들어라. 저는 없다, 이 입장인 건데, 사실 없지 않죠.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MSG를 팍팍 쳐서,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일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배장원 선생님은 내과 하신 것 같고, 이주영 선생님은 소아과인가요? 소아응급인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과니까 수술을 하는 거고, 결국엔 수술은 법적인 문제 때문에 가르쳐 줄 수가 없다라는 입장인 거고, 이제 메디컬 파트는 조금 다르겠죠. 가르쳐 줄 수 있죠. 옆에서 이런 식으로 할 거다, 이제. 근데 어쨌든 지금 벌어지는 의료 대란이 단순 의대 증원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그 의료계 내의 세대 갈등,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는 착취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좀 묻어 있다, 이 얘기를 제가 2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고, 그거를 이제 뒤집기 위해서 엎으려면 각자 도생으로 네가 수술해야 된다라는 컨셉으로 유튜브를 지금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쨌든 젊은 의사가, 제가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땅땅대고 해봤자 저도 은인이 있거든요. 다 많아요. 예, 근데 그건 그거고, 어쨌든 내가 알아서 이제 커 나가야 되는,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서전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는 거기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젊은 날에 반드시 필요한 은인을 알아볼 수 있고 찾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 대화를 해보죠. 사실 이제 제주도에 제가 내려오면서 이제 이제 한 3년째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내려오면서 제가 결심을 했던 게, 아무한테도 얘기는 안 했지만, 저는 일종의 제 인생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박진영이라는 가수죠. 굉장히 유명한 가수, 전설적인 레전드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네 실력을 키워야지, 되지도 않는 인맥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봤자 다 필요 없다. 네가 핸드마이크를 쥐고 춤추면서 노래하기 진짜 잘한다. 그럼 주변에서 너한테 다 연락이 올 거다. 인맥은 부질없는 거다. 라는 쇼츠를 보면서, 나는 그 전까지 이제 의대 교수를 하면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축축 뻗어나가고 싶기 때문에 누가 회식 자리에 부르면 나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다 나가는 사람인 거죠. 집에 있다가도 나가. 웬만해서 제 집에 들어오면 다시 외출 안 했거든요. 근데 스승님이 부르던 선배님이 부르던 하면 다 나가, 그냥. 그래서 워낙 이제 술 먹는 것도 좋아했고요. 예전에는 소셜도 좋아하고, 그냥 시답지 않은 얘기 떠들고 인맥을 쌓는 거죠. 모르는 사람 만나서 그냥 안면 쌓고 인사하고,
그냥 술 마시고 재밌게 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이제 몇 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알아. 이렇게 한다고 내 실력이 늘지 않아. 나는 알아. 내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걸. 내 실력은 나만 늘릴 수 있는데 인맥을 많이 쌓아봤자 내가 아니까 이게 한계에 부딪히게 느껴져. 이렇게 나이 먹다가는 실력 개뿔 실력 없고 인맥만 많고 개털리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그래서 제주도로 오면서 나는 진짜 수술을 많이 해야 되겠다. 진짜 수술 하나는 내가 진짜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차피 내가 제주도라는 고립된 섬에 내려오면서 다시 언젠가 올라가겠지만 있는 동안에는 인맥에 대해서 좀 쿨하게 끊어야 되겠다. 게다가 저는 이제 골프를 안 치죠. 이거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골프를 진짜 치면 좋겠다. 나중에 너의 인생에 도움이 되고 제주도야 골프 팔았구나 아니냐.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아니다. 내가 유능해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골프를 안 치더라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파악해서 사람들이 나한테 어프로치를 하게 될 거다. 했을 때 부모님의 입장은 진짜 기고만장한 새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야 너 그거 오만이다 교만이야 했는데 저는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아 그건 그건데 난 이렇게 할 거라고. 그래서 뚜벅뚜벅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 잘난 놈이라고 떠들고 있는 거잖아. 거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맥이랑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역시 박진영 가수의 안목이 틀리진 않았다. 본인 실력이 중요한 거고 인맥이고 나발이고 개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 외로우면 좀 심심할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당장 내가 이제 40대에 들어서 섰는데 40대 인생에서 나를 지켜주는 거는 단 한 가지예요. 진짜 내 능력. 그거밖에 없어. 친구고 나발이고 뭐 스승님이고 다 필요 없다고 진짜.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가만히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저에게도 인생의 은인님, 은사님이 있고 교수님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거기서 말씀 좀 드릴게요. 어쨌든 의사들이 젊은 의대생, 젊은 의사들이 이제 느끼는 이제 스승님이죠. 이제 시니어들을 봤을 때 분류를 나중에 지나고 나면 제 입장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교수님이 있고 은사님이 있고 은인이 있어요. 발음이 어렵냐 이거. 교수님은 뭐냐면 그냥 발에 채 있는 게 교수님이에요. 대학병원에서 뭐 의대 강의실에서 그냥 교수 마크 달고 있으면 다 교수님이야. 그냥 발에 채 있는 사람들. 그냥 내가 전공을 인턴을 했는데 전공을 했는데 교수님이 그냥 교수님인 겁니다. 예, 발에 채 있는 사람들. 내 인생에 크게 도움이 안 돼. 그게 교수님인 거고 제 입장에서는 지나고 나서 보니 그 와중에 은사님이 있어요. 은사님은 은혜를 주는 뭐 선생님 정도 되겠죠. 그 사람들은 뭐냐면 나를 진짜로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적극적으로 가르쳐줬던 사람들. 제가 눈을 감고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제 입장에서는. 뭐 이빠른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잘 만나지도 않는데. 근데 저 한편에 선배님도 될 수 있고 되게 많아요. 저는 진짜 저를 도시락 싸가면서 진짜 혼내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많아. 제 포텐을 보고 가르쳤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당신은 존댓말입니다. 당신들의 포텐이 워낙 높고 기대치가 높고 능력이 뛰어난데 제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진짜 땡큐지. 지나고 나서 보니.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은사님인가요? 정말 여러분을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입안에 쑤셔 넣으면서 쌍욕을 해가면서 가르쳐줬던 사람들. 그것도 열정이랑 애정이 있어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은사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진짜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이 꽃필 때까지 꽃피는 그 순간이 도움을 주는 사람들. 그게 제가 봤을 때 인생의 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진짜 여러분이 지금 뭐 의대 뭐 의료 대란 뭐 이런 거를 거치면서 뭐 스승님이고 뭐고 뭐 스승님인 척하면서 인터뷰하는 사람들 다 제가 봤을 때 부질없는 개소리입니다. 진짜 뭔데 스님이 뭔데 단지 교수님인가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지 그냥 직업이 교수일 뿐인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 은사도 아니고 은인도 아니에요. 그런 척하는 거지. 그는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후배 제자들이 매기는 겁니다. 그 은사님인지 은인인지 교수님인지는. 근데 은인은 뭐냐면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 여러분 인생에 기회를 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꽃필 수 있는 기회를 준 사람. 이게 좀 다른 얘기죠. 교수님은 그냥 발에 치는 게 교수님인 거고, 의과대학 안에서 그냥 직업이 교수님인 사람들이 교수님인 거고, 그 중에 여러분한테 직접적인 가르침을 정말 따라다니면서 줬던 사람이 은사님이고, 은인은 좀 달라. 기회를 준 사람이에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가 돼 있으면 그 기회를 받아먹으면 너에게, 진짜, 너한테 기회를 준 사람이 은인이 되는 거고, 준비가 안 됐으면 기회를 줘도 못 먹어. 그러면 은인이 되지 않는 거죠. 매칭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제 의대 교수로서 이제 발령을 받는 그 순간에 서울 백병원이라는 이제 망해가는 병원이죠. 지금 망했고, 신규 의대 교수 발령을 거의 내주지 않는다는 전설적인 그 이제 상황에서 제가 이제 거기 진료 교수를 어떻게 보면 스승님이 가라고 했을 때 제 입장에서 은사님인 거죠. 당시 은사님이 이런 자리가 있는데 갈래 했을 때 저는 이제 거부할 엄두도 안 났고 당연히 가라면 가는 거고 당연히 나는 잘할 자신이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어 갔는데 가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병원장님이셨던 거죠. 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알아보고 발탁해준 사람인 거예요. 제가 진료 교수일 때 정말 쥐뿔 아무것도 어차피 발령 없는 병원이다. 이 병원은 마무리 단계인 거고 새로운 발령 안 낸다라고 했을 때 저를 보고 야, 너 뭐 필요해? 제가 들이댄 것도 있죠. 나는 내가 이 안과라는 과를 키울 자신이 있고 2배, 3배, 4배 뻥튀기 시킬 수 있다. 매출을. 사기치는 거 아니고 진짜로. 여기는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계획서를 세워서 들이받은 거죠. 그냥. 정말 이제 원로 교수님인 거고 원로 병원장인 거고 나름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나는 젊은 혈이게 내가 자신이 있고 자신감 있다. 들이받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를 받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 원장님이 저를 불러서 그래서 너는 뭐가 필요할 건데 너 재계약을 할 거니? 너는 재계약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재계약 하려면 너 뭐 그래서 제가 당시 그 원장님에게 제시했던 그 조건은 나는 내년에 발령을 내달라였어요. 나는 의대 교수가 진짜 인생의 꿈이었고 꿈이기 때문에 발령을 내달라. 쉽지 않겠는데 나는 발령 안 내면 나 나간다. 저는 다른 데 각오까지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병원에 이 병원 자체의 비전은 크게 없지만 나는 이 병원을 키울 수 있다. 근데 나도 얻어야 되는 게 있지 않냐. 그래서 발령을 내달라. 그래서 실제로 그 원장님이 얘는 반드시 뽑아달라. 이 병원을 위해서 매출 실적이나 이런 걸 봐라. 환자 만족도를 봐라. 뽑아달라 해서 코로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어떻게 보면 이제 강력하게 추천을 해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도 그렇게 해줬고 밀어주고 어떻게 보면 제가 쭉쭉 뻗어나갈 수 있게 도움을 줬던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선생님이 한두 달 전쯤에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 유튜브를 선생님은 안 보시는데 누가 얘기를 해줘서 보니까 제가 이런 유튜브를 하고 있고 야, 너 너무 축하한다. 너무 잘 돼서 좋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원래 연락 잘 안 하거든요,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주도 내려오면서 인맥 다 끊고 내려오는데 다시 들어갈 때는 연락을 드리겠지만 내려온 이상 나는 각자 도생으로 내가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 보겠다. 근데 연락을 너무 감사한 마음에 연락을 드렸어요. 건강하시냐. 그래서 제가 쭉 말씀을 드리고 남자들끼리는 통화가 길어봤자 길지 않습니다. 1, 2분이에요, 1, 2분. 근데 그 사이에 말씀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드렸던 거는 원장님 그때 저를 어떻게 보면 발탁을 해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딱 드리니까 그 선생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진짜 딱 한마디. 우리 그때 참 좋았지. 그지? 참 즐거웠다. 좋았다. 이 정도 멘트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선생님의 성격을 대충 아니까 굉장히 이제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우리 참 그때 좋았지. 그치. 근데 그게 제가 받은 느낌은 너는 정말 열심히 했었고 그걸 보는 이제 시니어 입장에서는 자기 젊은 시절 생각났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도와주고 싶었고 제 입장에서는
그 당시 이제 정말 서울백병원 살리기 위해서 투입된 이제 구원투수죠. 정말 유능한 사람이라고 경영적으로 해서 투입이 됐는데 6개월만 제가 봤을 때 살아날 가능성이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때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서울백병원이 한 달인가 문 닫았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다는 걸 전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하늘이 안 도와주는구나. 서울백병원이 그때 무슨 응급실에서 코로나 초기 환자가 들어오면서 한 달 문 닫았거든요. 3주인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하는데 그 와중에 저를 이제 발탁을 해주고 밀어준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실적이 필요했던 거고 서로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이게 은인과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은 사람이 된 거고 지나고 나서 보니 서로 그렇게 우리 그때 참 좋았지.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인생의 은인이라는 거는 서로의 그냥 막연한 그냥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클 만큼 큰 거야, 다들.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져서 기회를 준 거고 기회를 받은 겁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없어. 일방적인 은혜는 그건 부모 자식 간에만 가능한 거고. 근데 그게 딱 타이밍이 맞아서 얘는 받아먹을 자세가 돼 있고 받아먹을 능력이 있고 기회가 됐고 타이밍이 딱 맞았을 때 받는 거고 주위 사람 입장에서는 줬는데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해서 딱 지나고 나서 보니 우리 참 그때 열심히 일하고 행복했고 좋았다. 이런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의 은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 오늘 제 생각은 그냥 제가 요새 뉴스들을 쭉 보면서 든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은인을 만날 그게 마치 전공의 수련을 4년 했다? 제가 은인이라고 이제 감사를 드리는, 말 그대로 의대 교수님조차도 막상 그 직속, 레지던트 후배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은지 저는 잘 몰라요. 알과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게 꼭 4년을 병원밥을 같이 먹어서 회식을 해서 술을 진짜 소주 100병을 먹어서 그런 느낌이 아니야. 그냥 은인은 은인인 거고 은사님은 은사님인 거고 교수님은 교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의대 교수님들께도 이걸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라고 해서 후배 제자라고 다 야 내가 교수니까 이렇게 까라면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없겠지 이제는. 근데 몇몇 매스컴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본인 정치에 행보인 건지 아니면 진짜 교수로서 그렇게 떳떳하게 나서는 건지 인사이트가 전혀 없으신 분들도 진짜 가끔 있는데 그냥 교수면 교수인 거고 직업이. 근데 그 와중에 정말 제자를 자립을 할 수 있게 밥벌이 할 수 있게 가르쳐주는 은사님이 있는 거고 그 와중에 기회를 딱 그 이해관계랑 그 타이밍에 맞춰서 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기회를 언제 받을지 몰라. 그 은인의 인생에 진짜 잠깐 스쳐가는 인연이지만 기회를 딱 줬을 때 받아먹을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은사님들도 어떻게 보면 단지 가르쳐 주는 거는 딱 그 정도에서 기회까지 주면 어떻게 보면 금상첨화인데 그게 요새 시대는 기회가 없다. 기회가 진짜 없는 세상이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기회를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사부에 대한 정의이죠. 교수님과 은사님과 은인의 차이. 어쨌든 제가 이렇게 자립해가지고 정말 이제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기부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튜브도 하고 사람들도 실명된 사람들 매일 뭐 다 건져주고 고쳐주고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정말 이제 교수님들, 은사님들 그리고 진짜 은인이 많아요. 제가 오늘 한 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한테 제가 펠로우를 말 그대로 서울대 꼭 보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요청했던 제 전공 시절 교수님도 계시고 제가 1년차 때 정말 너무 힘들어서 막 진짜 쩔어서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교수 연구실을 불러서 커피를 직접 내려주면서 힘들지 도움을 진짜 응원을 해주셨던 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진짜 클 수 있게 서울백병원에 말 그대로 보내줬던 너 이 자리에 있는데 너 잘 어울릴 것 같아. 가서 열심히 해봐라. 해서 응원을 해줬던 은인이셨던 선생님도 있고 어제 지나고 나서 보니 되게 많아요. 네, 되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제주도에 내려오면서 지금 제 인생을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인맥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냥 각자 도생으로 지금 밀고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걸 보시는 의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나 지금 그래서 어쩌라고. 근데 일단은 인생은 길게 봐야 되는 거고 본인의 가치를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은인을 만났을 때 그냥 흘려보내지 않도록.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죠. 이런 얘기들을 종종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사이버 레카처럼 하는 얘기보다 이런 얘기들이 실제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인생이 진짜 나중에 지나고 났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뵙죠.